중국 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컴퓨터를 털었는데 네. 거기서 우리나라 정부 관련 자료가 왕창 나왔다. 근데 국민의힘 오통할 거야. 선거 자금 100억을 최소 통일교에서 이 미쳤다. 통일교에서만 1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이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계속 네. 집 밟을 겁니다. 저는 진실로만 싸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방송을 평소에 이제 워낙 많이 하는 김용남 의원님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을 위해서 이분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된 거는 너무 잘 아시죠? 워낙에 이슈가 됐으니까. 아니, 저희 집에도 피해자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와이프 그게 유출이 됐습니까? 유출됐- 저도 네. 저희 와이프도 유출이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롯데카드. 네. 법조인들은 롯데카드 사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네. 백화점을 자주 이용하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네. 아무튼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그럼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시스템도 해커에 의해서 다 뚫렸다. 그 무섭더라. 야, 이거는 우리가 몰랐었잖아, 예. 솔직히. 네. 심지어 그 뚫은 외국 해커가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를 다 들고 있었더라. 예. 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며칠 전에 매불쇼에 네, 나와서 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뒤늦었지만 참 다행스럽다고 예. 생각합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박수로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김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9월 22일 날 매불쇼에 처음 이제 출연을 해봤습니다. 예. 뭐 별로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불쇼의 위력을 알게 됐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최욱님께서 아까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저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언론이 네. 좀 이렇게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네네. 기사를 내주시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서 예. 계획이 잘 안 세워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IT 분야나 정보보호 쪽 전문 매체들은 그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화력이 작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송하네. 이제 8월 9일 날 보안뉴스의 강현주 기자님이 이제 프렉이라는 해킹 보고서를 단독 보도를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언론사가 어디라고요? 보안뉴스에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님이 처음 그 기사를 다루셨고 훌륭하시네. 그다음에 저희가 8월 22일 날 그 심층 분석해서 고대 차원에서 기자님들을 모시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잠깐 언론에 났다가 이게 이제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이 해킹된다 얘기만 이제 드립다 맞습니다. 나오다가 9월 22일 날 매불쇼 나오고 나서 예. 이게 이제 다시 화력이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아유, 대단히 행복합니다, 진짜. 어제 제가 청문회 참고인 자격으로 갔었는데 네. 원래 참고인은 물어볼 때 대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저께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님이 10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제가 국회를 그래도 꽤 와봤는데 네. 10분의 발언권을 주는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방위에도 제가 감사를 드렸고 이 자리를 빌어서 화력을 다시 되살려주신 네. 매불쇼에도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니까. 그럼요. 네. 예.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박명수 얘기를 왜 해? 자식들아. 그래, 이 자식들. 교수님 죄송한데 박명수 닮았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이럴 때 진짜 매불쇼와 절연하고 싶어요. 저는 뭐 이문세 소리도 듣고 네,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박명수, 이문세, 곽수산 이렇게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문선도 올라오고요. 아까 가수 윤종신 여러 연예인. 아 이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하시네 다들. 지금 이제 막 불 붙고 있다고 이 이슈. 아 진짜 너무하네. 자 그래서 일단 국회 출석. 이거 중요해. 중요해. 솔직히 웃을 일 아니야. 아 진짜 웃을 일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거. 맞잖아. 예, 예. 웃을 일 아니야. 네. 방송 많이 하는 분들 일부러 모신 자리에서 이걸 다루는 거야. 예. 딴 데 가서 좀 하라고. 자 일단 어제 국회에 나가서 한 발언 가운데 일부분만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가 많이 털렸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렉 보고서를 보면 뭐 행안부, 외교부, 뭐 통일부, 그다음에 방첩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공유한다거나 회의록을 공유한다거나 또는 메모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온나라 시스템도 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온나라 시스템이 털렸는지 여부, 즉 프렉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우리 정보기관도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심각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바로잡는 일이 남았죠. 그렇죠. 네, 관련해서 우리 교수님이 편안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청문회의 가장 큰 성과는 물론 이제 KT라든가 롯데카드 관련해서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지만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방송들을 보시고 이게 이제 국가 전체의 예. 위기 상황이라는 건 확실히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마지막 이제 청문회 끝날 때 네.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범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다른 상임위들도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거라 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우리나라는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안 움직여 이런 맞아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린 분야별로 기관이 다 있고 그게 이제 상임위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안을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맞네. 그래서 어느 한 상임위가 이렇게 좀 총대를 매주고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시고 거기에 다른 분들이 좀 동참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가 어저께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이건 실명제로 가야 돼요. 최민희 의원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예, 최민희 위원장님 진짜 훌륭한 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꽤 어저께 그래도 아침부터 국회 가고 이래서 좀 바쁘긴 했었는데 네.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거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여러 대책들은 이제 정부에서 세우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최우선적으로 부탁드렸던 게 저도 이제 산하기관에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큰 일이 터지면 대책이 갑자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보고는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있던 자료 쫙 모아서 마치 새 건 것처럼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예. 지금 어디가 뚫려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했던 게 삼축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예. 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삼축 체계라는 용어를 우리 그 국정과제 123대 국정과제 보고서 보시면 네. 저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저기 이제 국방 분야에 그렇죠. 있어요. 한국형 삼축 체계를 고도화하겠다. 네. 이게 뭐냐면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 무력화시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미사일을 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제일 빨리 탐지해낸 다음에 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일단 쏘더라도 일단 방어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보복 능력을 키워서 원점을 타격해서 완전히 제거시킨다. 뭐 이런 예. 게 삼축체계거든요. 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건 다른 여러 과제들보다도 이제 사이버 분야도 저 삼축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삼축 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뭐냐면 어떤 해커들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먼저 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걸 사이버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버 인텔리전스. 예, 사이버 첩보를 수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격이 가해지기 전에 무력화시키면 제일 좋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공격이 들어오겠죠. 네. 그럼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가 방어 능력을 통해서 그걸 막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수사팀하고 공조를 해서 아예 그 근거지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삼축 체계 중에 우리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탐지예요. 사이버 인텔리전스라고. 이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사이버 인텔리전스라는 게 진짜 어떤 거냐면 제가 22일 날 나왔을 때 프렉 보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죠. 그게 외국의 좋은 해커 2명이 중국 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컴퓨터를 털었는데 네. 거기서 우리나라 정부 관련 자료가 왕창 나왔다. 네. 이게 이제 프렉 보고서의 요지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공무원 아이디까지 다 나왔대 비번하고. 신인규. 정신 차리고 들어. 알았지? 네.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온나라 시스템이 다 털렸다. 이 온나라 얘기를 시스템 했어요. 털렸죠. 예.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건 아니 외국에서 해커 2명이 털어서 정보를 알아내는데 그렇지. 우리는 정부 관련 부처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걸 못 알아냅니까? 네. 이건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맞는 말씀이네. 예, 근데 그걸 사실은 정부 부처도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네네. 근데 사실 두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게 너무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거예요. 해킹하고 첩보 수집하고 이러려면 네.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이 야 이거 우리 할 수 있을까? 이거 한다고 그랬다가 이거 욕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애초에. 일단 못하겠다라도 하겠다 그러고서는 열심히 해야 기술이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이제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그 기술력이 확보가 안 된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뭐죠? 과연 이 능력을 누구한테 줄 거냐? 예를 들어 사이버 첩보 수집. 그러면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의 어느 기관이 해야 되겠습니까? 1억에 가면 얘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곧 또 권력이 되니까. 그렇죠. 또 오남용 될 가능성. 사실은 이 두 번째 문제가 제일 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는 어떤 거냐면 사이버 인텔리전스 능력이 필요한데 어디 줄지 모르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일단 해놓고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논하려면 범상임위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죠. 아. 뭐 정보이 따로, 뭐 행안이 따로, 뭐 과방이 따로, 뭐 예.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 사이버 인텔리전스 관련한 것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이번 정부는 문제 인식은 확실히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바로잡을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인식은 뭐 확실히 하셨고요. 그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체계, 그러니까 어저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보보호 가버넌스 체계를 네. 완전히 재검토해서 다시 세우겠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국회 차원이 아니면 정부예요? 국회에서 일단 얘기하신 거고요. 국회에서. 그리고 어제는 이제 과방위 청문회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과기정통부 차관님이 나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일단은 거기서 바로 얘기하실 수 있는 건 과방위한테만 네네. 과기정통부한테만 얘기할 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정보이라든가 다른 쪽까지 전달이 돼서 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최민희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건 범정부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른 네네. 것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모든 부처가 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도 이게 됐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어려운 출발일 수는 있겠지만 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검사님? 사실은 심각하죠. 심각해요. 심각한데 사실은 그러면 그 권한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통상적으로 떠오르는 정부 기관은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이지. 근데 이제 불안한 거지. 국정원은 또 불안하지. 그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거를 탐지하거나 정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게 순수하게 쓰일 수 있느냐라는 장담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걸 누굴 주느냐? 누굴 주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저도 빨리 이게 안 떠올라요? 떠올라. 그게 또 안 떠올라. 그게 이제 왜 그러시냐면 이게 그냥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그게 뭐 휴민트든 아니면 사이버 관련한 것이든 가장 큰 능력을 보유한 곳은 국가정보원, 방첩사 뭐 이런 곳입니다. 예. 원래 해오던 곳이니까. 방첩사. 그런데 그걸 다른 기관을 줬을 때, 예. 야, 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겠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준다고 해서 방첩사나 국정원에 있던 그 핵심 요원들이 그쪽으로 옮기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은 쉽지만 네. 실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나온 얘기는 지금이 네.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정권 쪽으로 이게 다행이네. 뒷부분으로 가면 이건 아예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시도를 못하면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국민적 여론이 더 이게 불이 붙어야 그렇죠. 모아야 더 열심히 추진할 텐데 네.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아니, 근데 개인 저는 유튜브에서 이거 좀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 주권이나 정보 주권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교수님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거는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하니까 네. 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게 일단은 권한을 주는 게 맞고 이거를 무슨 관료들은 사실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놔도 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직속으로. 이거는 뭔가 좀 범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선출된 권력이 이걸 관리하는 것이 좀 가장 안전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플랫폼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제도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텐데 끝으로 하실 말씀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지금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수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나 너무 짜증나. 네, 감사합니다. 이 현실이 짜증이 나. 이 중요한 집중했네. 얘기하는데. 일단은 되게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 다 바꾸진 못하겠지만 네. 아까 사이버 인텔리전스부터 시작해서 아주 시작이라도. 핵심적인 건 예. 꼭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매블쇼의 성격이 웃기는 쪽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다루시지 IT는 잘 안 다루신다는 걸 제가 알지만 정확합니다. 그래도 네. 매블쇼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 네. 진행 상황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체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상을 또 움직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끼리 일단 좀 진도를 빼야 됩니다. 네. 바로 좀 가보겠습니다. 먼저 통일교 이슈부터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JTBC가 역시 JTBC답게 등불이네. 아주 훌륭한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진짜로. 통일교가 2022년 대선 직전에 한학자의 지시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아버렸습니다. 통일교 세계본부 2022년 회계보고서를 예. 입수를 했거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4일에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통일교 세계본부로 50억 정도, 정확하게는 58억 정도가 이제 전달이 된 것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네, 잠깐만요. 앞에 거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일단은 이게 먼저 발견이 된 거야. 이 자료가 있는 거야. 문서가. 네네. 네. 이걸 보면은 2022년 1월 24일 TP 지시 해놓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50억 원대 있죠. 예, 예. TP가 뭐냐? True
페어런츠 참부모님. 예. 참부모님 다시 말해 한학자 헌업전에. 네. 한학자의 지시로 50억 조성됐죠. 그리고 며칠 후에 1월 26일 역시 또 한학자의 지시로 약 49억 조성됐죠. 이게 이제 문건이 있었던 거야. 근데 네. 자금 추적을 해봤더니 실제로 입금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그대로 거의 입금이 됩니다. 예. 2022년 1월 24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에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른바 통일교 세계본부로 58억이 이렇게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입금이 될 때 아까 얘기한 TPGC 특별 프로젝트 1차 명목. 예, 이게 이제 TP가 트루페어런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25일 정확하게 6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2차 TPGC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49억 7,899만 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입금이 됐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자, 요거는 네. 합쳐서 이제 100억 정도 되기 100억이야. 때문에 이 100억이 통일교 세계본부로 입금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근데 예. 이 돈을 이제 특검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 네네.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 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근거가 있어요. 그냥 막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예. 윤영호의 부인 재정국장이잖아, 이 예. 사람이. 이 재정국장하고 한학자의 비서실장하고 나눈 문자가 있었잖아. 그 문자를 근거로 요게 윤석열 후보를 위한 자금이었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문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때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가 정원주 비서실장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요. 참 어머님 트루페어런츠가 한학자 총재가 보수를 선택을 했었다. 그리고 윤영호가 이 해당 사명을 비밀리에 수행했었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요. 네. 역시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총재가 금전적인 지원을 했었다라는 문자까지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 커졌어요, 일이. 100억이 대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이 역대급이거든요. 와.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예. 소속 정치인들이 요새 방송 많이 나오잖아. 네. 거기서 이거를 또 물타기를 하는 거야. 아니 원래 바보가 아닌 이상 저렇게 돈 줄 때는 안전장치를 양쪽에 다 준대. 그러면서 민주당 쓱 끌고 들어갑니다. 아. 자 다시 문자 보여주세요. 보수를 선택했다고 나오잖아. 그런 건 안 먹힌다니까. 보수를 선택하셨어 참어머님이. 참어머님이 선택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윤영호 지금 여기가 윤영호가 대장인 곳이야. 예, 예. 세계본부니까 세계본부장이잖아 윤영호가. 그렇죠. 윤영호는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윤영호는 계속 이거 워낙 큰 일이니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윤영호가 구속되기 전에 JTBC에서 한 말하고 특검에서 한 말이 달라요. 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구속되기 전에 윤영호가 JTBC랑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그때 윤영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다. 요렇게 JTBC 기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특검 가서는 윤영호 진술이 바뀌어요. 아프리카 세네갈 선거 지원금으로 사용을 했다. 야, 이렇게 말이 바뀌어. 말이 바뀝니다. 이거 워낙 큰 일이니까. 예.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또 야, 요거를 또 기가 막힌 보도를 또 했어요. 네. 윤영호가요. 1년 전부터 그러니까 대선이 2022년에 있었죠. 2022년 1년 전부터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윤영호의 특별 보고 문건을 또 발견을 뭔데, 했습니다. 뭔데. 문건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은요. 특별 예산 해놓고 이 북한입니다. 예. 북 및 대선 괄호 열고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통일교가 이 예산을 이제 이렇게 쓸 때 예. 단위가 1,0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저 500은 50억으로 55? 보시면 됩니다. 50억. 그 금액 맞잖아. 예, 이 50억이야. 1년 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의힘 출신 두 분. 이건 역대급이죠, 근데. 역시 내 촉이 맞았던 것 같아. 음. 왜냐하면 2022년 1월 5일 날 윤영호 당시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수첩에 메모를 한 거 보면 큰 거 한 장 서포트. 맞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의원님이 100억이라고 했어. 그렇지. 맞아. 이건 의원님은 1억, 그렇게 하셨어. 통일교가 사이즈가 있지. 장난하냐 지금 1억을 어떻게 큰 거 한 장으로 표현하냐.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네. 때. 맞아. 예.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1억은 아니다 이게 큰 거 한 장이. 맞아. 그런데 이게 보면 1월 5일 그 만남 이후에 같은 달 24일, 25일에 합쳐서 100억 이상이 흘러 들어간 거잖아요. 예. 자금이. 네. 그러니까 100개가 맞았던 거지. 근데 지금 댓글에서는 그 아까 윤영호의 보고 그 500, 그 500억 아니냐고 의심하시네요. 댓글에서는. 500억. 통상은 우리가 그냥 단위를 적지 않고 500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500은 500만 원이지 사실은.
500원이지. 500원 갖고 요새 뭐 사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500만 빌려줘 할 때는 500만 원인데 이 500원 우리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분들이니까 500만 원일 리는 없는 거고. 네. 아니 근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요, 네. 통일교가 이런 특별 보고서를 이제 한학자에게 보고하려고 보고서를 막 쓰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돈 단위 숫자가 저런 식으로 이제 500 써 있는데 그게 출발이 1,000만 원 단위로 출발한다 그러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네. 좀 의심했던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1,000 이렇게 써 있어. 그렇죠. 그럼 이건 1,000만 원이야. 그렇죠. 근데 1,000만 원 이건 헷갈릴 일이 없잖아. 1,000만 원, 1,000. 네. 근데 500이라고 써놓고 이걸 50억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직관적으로. 사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네. 500억으로 읽다가 네. 한겨레가 그 뒤에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나도 됐었어요. 좀 워라 이랬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짜 그쪽에서는 1,000만 원 단위로 썼는지 확인해 봐야죠. 통상 네. 우리가 단위를 안 적고 뭐 500 하면 500만 원 아니면 거룩한 분들은 500억을 둘 중에 하나겠죠. 네. 통일교는 또 독특한 시스템이 있나요? 통일교는 그냥 솔직히 레저 한번 즐기는데 도박하는데 600억이잖아. 그렇지. 근데 대선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일에 50억은 좀 그렇지 않나? 내가 볼 때는 500억일 것 같아. 500억이잖아. 50억이면 너무 작지 이쪽 너무 입장에서는. 500억 같아. 네, 500억.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50억 갖고 뭘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빠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저거는 일단 이제 100억은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500억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핵심이고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과거에 한나라당이 그 천막 당사했을 때가 이제 차떼기라고 했었어요. 차떼기. 차떼기. 차로 해가지고 한 6, 예. 700억을 갖다가 그냥 그렇습니다. 차채로 준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맘떼기죠, 맘떼기. 아. 엄마의 용돈처럼 500억을 맘떼기가 맘떼기. 아. 요거는 예, 엄마의 마음으로 참어머니. 참어머니. 그래서 네. TP 프로젝트 지시기 때문에 예. 한학자 100억은 일단 확보됐다. 확보됐어. 500억까지 가야 됩니다. 아, 맘떼기. 그러네. 이거 엄청 큰. 근데 이게 지금 한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핵심이에요. 국민의힘이 어떡할 거야? 선거 자금 100억을 최소. 통일교에서 야, 이 미쳤다. 통일교에서만 1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잔잔바리 한 명만 더 잡고 가겠습니다. 한학자에게 올린 서신 보고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서신 보고를 보니까 국민의힘 요새 좀 눈에 거슬리던데 김정재 의원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 3월 9일에 됐거든요. 3월 9일이죠. 그 바로 다음 날 2022년 3월 10일 작성된 서신 보고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그 통일교가 지역별로 5개 지구장이 있는데요. 그 한 지구장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시켜서 대선 지방선거 승리로 신통일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한다. 거창하네. 예.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성 최초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위원장, 한반도 평화 서밋 책자, 한일 해저 터널 정책 제안서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자, 김정재한테 현안과 함께 통일교 현안과 함께 돈을 넣어줬다는 거야. 돈 좋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안과 함께 돈을 넣어줬다. 일단 공식 후원금으로 들어간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공식 그러니까 후원금. 개인 후원금 한도는 500만 원이거든요. 네. 500억은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 그 통일교 지구당 그 위원장, 뭐 지구위원장이라고 그랬나요? 그 뭐라고 도당 위원장. 지구장, 네. 지구장. 아, 통일교는 통일교? 지구장이라는 예. 용어를 쓰니까 예. 지구장 내지는 뭐 하여튼 그 측근 그룹에서 공식 후원금 계좌로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네. 만약에 공식 후원금 계좌에 들어간 게 없다. 예, 국회의원 후원금이 보통은 1년에 1억 5천만 원이 한도예요. 개인당으로는 500만 원이 한도고. 예. 그런데 선거가 있는 애는 물론 3억까지 거둘 수 있는데 공식 후원금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비공식 후원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럼 그건 뇌물이네요. 정치자금법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최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뇌물까지도 열어놓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현안이 또 나왔으니까 네. 직무 관련성도 살펴는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풀리는 의문은 뭐냐면요. 네.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할 때 집행 방해할 때 떠올려 보시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명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렇습니다. 막았잖아요. 나경원이 갔죠. 그때 사람들이 막 이상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다 저렇게 연결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느냐. 저는 이거 김정재 의원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돈 받아먹은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윤석열부터 인계철선으로 수사를 막아야 아. 자기들한테까지 불똥이 안 튄다라는 그 확신 속에 윤석열 지키기 나갔던 거 아닌가. 1차 네. 체포 졌을 때 김정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40명이 나갔다라는 것은 저는 요게 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앞으로 파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엄청난 거야. 예, 다 열어놓고 수사 싹 해야 됩니다. 대청소해야 됩니다. 엄청납니다. 더 나오겠다, 더 나오겠어. 자, 통일교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완전히 잊혀졌는데 네. 며칠 사이에 권성동이 아니 그 의원님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권성동이는 지금 거기 방이 없어가지고 홍거방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건 뭐 네. 근거가 있는 말씀이요? 아니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독방이 아니고 예. 그 조폭들하고 같은 방에 조폭하고 같이 있는지 사기꾼하고 같이 있는지 그거는 형 모르겠는데 바람 아니야?
독방이 아닌 혼거방에 수감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어한다고. 아 매우 힘들어한답니까? 당연히 힘들지. 야 이거는 참 당연히 힘들지. 희소식입니다. 행복해. 아 이 정의 구현이죠. 자 권성동이가 어제 이제 특검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네. 뭐 조사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그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혼거실에 있으면은 차라리 조사받는 게 아, 낫지 그건 않나 알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그거는 이제 하나 설명을 네네. 했다. 어.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조사가 일찍 끝난다고 그 사람 먼저 서울구치소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아니, 같이 나왔다 같이 들어가요. 아 왜냐면 버스 타고. 그렇지. 아 그래요? 그 사람만 위해서 따로 차량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 김건희는 따로 가는 것 같던데? 거기는 조금 예외적인 것 같아요. 거기는 아직까지는 약간 예외적이에요. 뭐 예우가 좀 있나요? 네. 김건희 프리미엄. 그래서 한 90분 했는데 뭐 어떤 얘기했답니까? 자, 일단 그 전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요 권성동도 뭔가를 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오 최초네. 윤석열하고 윤영호 전 네.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을 했다는 거는 음. 특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2022년 3월 22일에 자기가 윤영호를 인수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그때 당선자 신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다 이런 취지로 권성동이 진술을 했고요. 네. 다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돈 안 바꾸고 왜 움직인 거야? 아무튼 그런 정도로만 지금 권성동이 진술한 것으로 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돈 안 바꾸고 내가 권성동이한테 나 좀 당선이 좀 잠깐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그 만나게 해주냐고.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얘기 자체가. 근데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게 3월 22일에 윤영호를 데리고 인수위 사무실로 가서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바로 그날이 네 그 통일교 본진에 가서 권성동이 맞아요. 쇼핑백 받은 아,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권성동 오랜만에 한번 근황을 체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거물들 한번 좀 달아보겠습니다. 예. 거물들은 또 선수 추가 투입을 해서 그래야죠. 함께 좀 다뤄볼까 합니다. 거물. 근데 이 사람이 왜 거물이야? 김건희가 왜 거물인 거야? 거물이 아니고 고물이겠지. 잘못 읽은 것 아 같은데.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부터 쭉쭉 이제 거물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경찰 출신 이지은 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성동 혹시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혼거방. 아 그래서 권성동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알바가 아니고 거기 알바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참이 들어오면 자기들 네. 이제 인사도 좀 잘하고 심부름도 좀 하고 바닥도 좀 닦고 해야 되는데 권성동이 그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시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시킬까요? 아니 시키라 그러세요. 그거 어렵지 그러니까요. 않다고. 그 안에 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또 따라야 되지 아 않습니까? 그럼요. 네. 시켜도 됩니다, 여러분. 네, 문제 없습니다. 시키세요. 강릉에서나 왕자지 거기에서는 예. 그냥 신참일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침묵마저 거짓말인 죄 많은 김건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건희가 나왔는데 예. 재판부는 김건희가 법정에 들어가서 앉는 그 과정을 언론 취재를 허가를 해서 그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어제 그 저희 생방 중에 그게 공개가 돼가지고 뭐 댓글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던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 장면 하나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진짜 이 장면 하나 보려고 그렇게 오래 걸렸어. 힘들었다 진짜. 진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무 장면도 아닌데 그렇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혼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 장면 하나 보는 데까지. 저 한 여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줬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들. 맞아요. 수영번호 4398. 4398. 이번에 그 달고 예.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메라를 다 뺐습니다. 여기서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재판인데 왜 이거 중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개 재판이 원칙인데 예. 거기서 공개의 의미는 사건 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공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중계, 방송을 통한 중계는 재판장의 이제 허락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 재판 전 과정을 다 중계하는 경우에는 네. 거의 헌법재판, 특히 탄핵 재판은 뭐
녹화 중계라도 그런 식으로 공개를 했는데 네. 일반 형사 재판에서 그거를 다 중계한 일이 적이 없다는 거죠. 있나? 잘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죠. 그럼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김건희 같은 사람 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 없죠. 그럼 답이 됐잖아요. 음. 대답해봐요.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아니 네. 그래. 재판을 중계한 경우가 없었어. 오케이. 김건희 같은 죄 많은 여자 본 적 있냐고. 없었지. 그러니까 하라고. 아니 그럼 나를 일단 재판장을 시켜줘. 내가 할게 그럼. 아니 근데 최욱임 씨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어떤 보안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한해서는 네. 저 김건희에 대한 재판은 전 중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녹화 중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그 심리 과정을 쭉 다 보면서 네. 아주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중계까지 다 하면서 국민들이 다 알 권리를 충족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또 중요한 인물이고 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정도 선에서 중계가 이루어지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재판 똑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계를 좀 적극적으로 네.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솔직히 그 윤석열 탄핵 심판 이게 그러니까 녹화 중계였지만 그 중계가 안 됐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굉장히 소름 돋거든요. 그 네. 생각하면 네. 오싹합니다. 그 중계의 힘이에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내란 재판도 중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게 제일 기사가 문제야. 안 나오고 그게 있어요. 제일 문제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건데 네. 내란이 벌어졌고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막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일어서서 이제 탄핵을 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서 그다음에 특검까지 갔는데 그다음에 재판이 아주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무죄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공소 기각 결정이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역사에 남겨야 되고 네. 그래서 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아니 좋겠어. 내란 재판의 예. 문제는 방청도 제한하고 있다는 그게 게 핵심이야. 맞습니다. 그건 더 네. 문제고. 그렇죠. 그거는 공개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죠. 위배되는 맞습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재판 공개는. 근데 지금 뭐 매 이런 애들은 김건희 재치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마스크 착용하고 나왔어? 마스크를 했냐는 이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수준 떨어져가지고 그거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재치가 아니고 그냥 신머리지. 아니 그리고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관매석을 해서 정말 네. 공무원들을 다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꽂아주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간 게 아니라 뭔가 해먹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정말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그래도 사법부가 달라졌다. 달라졌어요. 네, 네. 라고 느낀 거는 그건 맞아요. 지기현의 윤석열 첫 재판 때 이 사진도 허락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마구 비판을 했다가 두 번째 공판 때 그제서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지기현이 윤석열한테 이름 뭐냐, 직업 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이걸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설마 윤석열이 누군지 이름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피고인이라면 누구든지 똑같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죠라고 하면서 대신 대답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정신문을 했죠. 네, 그거 잠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인정신문 판사가 묻습니다. 현재 직업 없으신 거 맞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김건희가 네, 무직입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본 적이 당상면 병상리가 맞나요라고 네. 묻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는 김건희가 그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종점 그렇잖아요. 그 다 알고 묻는 거지. 강상면 나 본 적 거기로 완전 휘어버렸잖아. 알고 묻는 거야. 에이 이거 나는 김건희가 이렇게 했으면 정상 참작. 예.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냐고 물으니까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약간 좀 봐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묻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직업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직업은 네. 이렇게. 그다음에 본 적은 이렇게 묻거든요. 네. 아 본 적은. 근데 이거는 판사가 너무 질문이 길어요. 네. 깐깐하시네. 깐깐하시네. 다 짚어내시네. 네. 근데 아니,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 재판부를 내가 막 비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예. 지기현이에 비해서 이 재판부는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예. 11월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한답니다. 두 번 한다고. 예, 2번씩. 사실은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도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공판 준비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공판 준비기일을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무 사항은 아니고 쟁점이 복잡하고 이럴 경우에는 공판 준비기일을 하는데 요게 이제 침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질질 끌려면 요것만으로도 한 달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겠다.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네,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패러디 많이 올라오네요. 인정신문에 대해서. 그거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직업은 없으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꾼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댓글에서 패러디물로. 사자네, 아니 사자. 그렇지 사실은
금중계에 종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그렇잖아 사실. 아,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친묵마저 거짓말을 하는 김건희 인정신문에서는 그래도 거짓말이 없었고 혐의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네, 거짓말. 네, 다 부인했더만. 짧게만 하나씩 볼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건희 법정 진술 한번 볼까요?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 걸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주가 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그 전에 다 털어준 거를 아직까지 저러고 그러니까, 있더라고. 내가 그렇죠. 이거 보니까 화가 많이 나더라고. 아니 그 주가 조작 전문가들이 쓰는 그 에그까지 맞아요, 알고 계셨더만. 맞아요. 에그 알고 계셨잖아. 이거 알면 전문가지. 그럼 주가 조작계 암탉. 아 죄송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라. 검을 잡는다며. 제가 오늘 좀 아프다고 했잖아. 암탉이라니. 에그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그 수행 맞고 온 거야? 아니야, 그거 세치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주가 조작해서 번 돈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요? 에그머니야? 재밌었어요. 이거 매일 밤마다 짜시는 거예요? 아니야 뭘 짜자. 21만 명이 보고 있으니까. 엄중합니다. 아, 이제 엄중합니다. 자, 엄중해요. 난 진짜 무슨 진짜 용어가 있는 나 줄 보고 알고 있는 줄 알고 상당히 위축되더라고. 와, 저분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까지 하고 네, 네.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금융 전문가. 네, 금융 전문가. 주가 조작에 에그가 많이 활용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명태균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그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그리고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윤영호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 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 건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 이거는 배달 사고일 수가 없잖아. 김건희 씨가 윤영호하고 다이렉트로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배달 사고나?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였나? 네. 그거 알 크다고 좋아했다며. 좋아했잖아. 왜 그래? 진짜. 거짓말. 아니 그리고 저는 명태균 관련된 것도 진짜 김건희가 전 아직도 세상을 우습게 본다고 아는데 아니 카카오톡 몇 차례 지금 받은 거 가지고 됩니까? 김건희 육성이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 명태균하고 걱정 말고 잘 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에 나온 증거가 수두룩빽빽한데 여전히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 네, 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건희는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요새 저희가 조금 소홀히 다뤘던 윤석열. 윤석열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뭐 합니까? 일단 내일 그 윤석열 공판 있지 않습니까? 아,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계와 관련해 가지고 예. 내란 특검팀에서 윤석열의 꼼수에 대응하는 뭔가 묘책을 내놨습니다. 내일 일단 보석 신문도 있고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한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공판이 먼저 있고 이제 보석 신문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석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에서 그러면 그 공판하고 보석 신문 그거 TV로 중계하는 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잘해. 그렇습니다. 나온다고 하니까 예. 그래 그럼 나오니까 우리는 그러면 중계를 요청을 한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공판은 중계를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석 신문은 불허한다. 왜? 불안한데. 근데 보석 신문을 왜 불허하는지에 대해서는 왜 불허해? 보석 신문을 진행을 할 때 입장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불안한데 갑자기. 제가 워낙 의심이 많고 워낙 걱정이 많아서 그런데 보석 신문은 중계를 불허해. 그래놓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미친놈입니다. 네. 그래놓고 우리한테 윤석열의 지금 건강 상태는 수영 생활이 불가한 상황이다. 눈이 완전 실명됐다. 보석 허가? 그건 미친놈 맞네. 오늘 세게 나오시네. 예. 설마. 저는 보석 허가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고 왜 그거 생각합니다. 중요하네. 우리가 몇 번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좀 그런 거긴 한데. 제가 좀 네, 왜냐하면 이제 내란 특검 재판부를 하겠다, 뭐 이제 3대 특검 재판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것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에 한 명 더 추가하겠다, 그리고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러고 이제 뭐 2심에서도 지금 집중 심리하겠다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석이 허가가 되는 순간 바로 이게 급물살을 탈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정말, 내용은 네. 그거 같아요. 지금 김건희 첫 공판이 왜 시작할 때 중계가 허용되고 네. 카메라가 빠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거는 내일이 첫 기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첫 기일에 있어서의 인정신문 과정이나 요거는 중계를 허용하고 앞부분은 중계를 허용하고 앞부분만 하는 거야? 그것도?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앞부분만 한대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많이는 안할 싶은데. 것 같아요. 정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김건희 한 것 정도 좀 하겠다는 네. 얘기고 1분 정도? 그리고 저는 이제 보석에 대해서는 이거 만약에 받아주잖아요. 이제 보석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받아준다. 그럼 이거는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직위원 사례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말도 안 되죠. 중개를 허용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다 보니까 개인정보. 예민한 개인정보, 민감정보에 대한 네. 뭐 그런 부분을 내일 좀 재판부가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그러니까 제가 뭐 글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차라리 여기다 사과를 갖다 놓고 방송을 해. 아까 저기 먹다 나 아까 있잖아 그거. 놓지 못. 그 사람 잘 잡으시네. 약 좀 보이면 그냥 바로 그냥. 야 이게 이분은요. 이상하게 그 아주 그 나약해 있거나 아프거나 약점이 잡혔을 때 그냥 목을 물어버리는 거야. 야 하이에나 같아. 검사 출신 검사 출신 있어가지고. 역시 검사의 피가 흐르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박성재. 나는 이 박성재가 아직도 구속이 안 됐다는 사실이 이건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워낙 나쁜 놈들이 많아서 네. 박성재 신경을 못 써서 아니 근데 그렇지 박성재도 워낙 나쁜 놈이야. 혐의가 진짜 중하거든요. 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 신문으로 내란 특검에 이제 소환이 됐거든요. 근데 박성재의 혐의가 진짜 매우 무거워요. 예. 얼마나 무거운지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잠깐 그 혐의점만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내란 직후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간부에 열었다니까 이게 시행이 옮겼다니까 내란을. 자, 그리고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맞아. 대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 아니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통화를 했다고 출입국 본부장이랑 통화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교정 시설에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박성재가 교정 본부장이랑 또 통화를 했어. 예. 그리고 그 교정 본부장이 비상근무 폐쇄를 선포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구치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지금 수용할 여력이 되는지 현황 파악. 현황 파악을 또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정치인들을 넣을 수 있는지 그렇죠. 없는지 알아본 거고 네. 출입국 그거 얘기한 것은 이놈들 도망갈까 봐 그렇죠. 막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맞아.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도 지시를 합니다. 심우정이랑 3번 통화했고 네. 3번.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왜 냅두고 있는 거야? 요것만 봐도 지금 이상민 구속돼 있잖아요. 내란에 아마 이제 주요 임무 수행자로 돼 있을 텐데 박성재는 더 심각해요. 심각해. 단전 단수는 뭐 얘기만 나고 실제로 한 건 아닌데 여기 실제로 다 시행을 했잖아요. 시행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보다 박성재가 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단계로 개입한 게 이미 나왔습니다. 야, 근데 아직까지 구속이 안 돼 있다는 게 맞아요. 굉장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건방지드만 특검에서 1층으로 오라고 했는데 검찰청 그 구조를 잘하니까 지하로 들어갔어. 지멋대로? 지멋대로. 특검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하 2층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근데 보통 기자들이 1층에 많이 있었어요. 네. 일부 기자만 지하 2층 거기 있었는데 이제 박성재가 오니까 이제 이 기자들이 좀 질문을 좀 했나 봐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검찰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가 네. 이른바 그 출입증 있지 않습니까? 음. 그걸 틱해서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 그게 됐어요. 파악이 네, 됐어요. 돼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내일 저희가 또 자세히 다룰 그래요? 예정이었는데 네네. 그거 알고 계셨네. 아니 그래서 다 알려져 있어요. 오늘 뭐 혼자 하는 것처럼 그래. 오늘 왜 이렇게 뭐 혹시 뭔가 서운한 게 있으세요? 내가 어제 당했잖아. 아픈데. 어제 아니 그리고 어제 조사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데 박성재가 그랬대요. 또 특검팀한테 나 지하 2층으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웃기지 말라고 해가지고 1층으로 나가. 특검 잘해. 네. 건방지네, 이거는. 진짜 건방져. 이거 왜 이렇게 건방지냐? 그리고 진짜 혐의가 무거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 사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당연하죠. 저는 근데 특검에서 잘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박성재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라고 하면 그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검찰이 계엄에 있어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네. 특검에도 이제 검찰 출신들, 검찰 수사관들이 많기 많죠.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미뤄져 왔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정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실제로 수행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날 계엄 때 실제로 사람이 들어오면 체포를 해가지고 수감을 시키고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한 거기 지시까지 때문에 내린 거잖아요. 지시를 하고 다 실행을 한 거죠. 네. 지어 임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 먼저 수사를 네.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진 통화 감이 있죠. 기록까지 다 나왔고. 네. 저는 박성재보다 더 심각하게 혐의가 더 나올 사람이 저는 김주현 민정수석 같아요. 김주현이 많아. 왜냐하면 김주현 중요하다. 자교 역할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주현 민정수석도 그 안가 사인 회동의 주인공 예, 아닙니까? 거기 들어갔죠. 그러니까 거기도 반드시 지금 그렇습니다. 수사 사각지대에 돼 있기 네. 때문에 반드시 심지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김주현이는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디올백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덮어줄 때도 그때도 김건희랑 통화한 내용 다 나왔습니다. 제일 심각한 사람. 심각해요. 김주현이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게 제가 민정수석이 아니라 이건 밀정수석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말을 많이 만드네. 이게 열심히 하잖아요. 거의 뭐 제조업을 하시네.
예, 뭐 납품도 좀 하고 있습니다. 납품 고맙습니다. 잘 팔려서 그렇지.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죄 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박성재랑 내란 당시에 3번 통화했던 죄 많은 심우정. 심우정의 범죄 혐의 제가 또 정리를 한번 쫙 해봤거든요. 범죄 혐의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내란 특검 대상 범죄 혐의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에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풀어줬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이다 솔직히. 진짜 힘들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엄 당시 심우정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와 연락 후에 중앙선관위에 출동을 했는데 이 혐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란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요. 김건희 범죄 덮어주는 혐의. 그렇죠. 이건 뭐 디올백 도이치 다 쏙 무혐의 처분 떨어지죠. 자, 그리고 최혜병 특검 대상에서는요. 심우정 법무부 차관 시절 때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그렇습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 심우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대상으로는 관본권 띠지 분실 요거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심각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건 아니지만 본인 거죠. 본인 이것도. 겁니다. 본인 예. 거죠. 본인 공수처. 겁니다. 네. 예. 자, 딸 외교부 빨리 민동기님 빨리 끝내. 지금 누구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누구 건데 이거? 내가 늘 얘기하잖아. 전선을 넓히면 안 돼. 나는 전선을 여기까지 넓힐 생각은 없어요. 자, 딸 외교부 특혜 채용 혐의.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마약 건은 아직까지 지금 뭐 혐의 대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건이 안 된 건이라 그거는 저희가 다루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그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뭐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거 잠깐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국립외교원이요.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거든요. 그런데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딸은 당시 석사학위 예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 석사 학위자가 아니라고 하면 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응시 조건에도 지원 못 자격이 미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어. 이거는 이제 부당 채용이죠. 이거 큰일입니다. 자, 그리고 외교부 연구원직 이게 무기직 연구원인데 여기에 지원을 해서 심우정 딸이 통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처음에 외교부가 경제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냅니다. 네. 경제예요. 근데 갑자기 이걸 바꿔요.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바꿉니다. 근데 이제 심우정 딸이 여기 통과하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심우정 딸이 국제정치 전공이었습니다. 와, 그냥 아예 그냥 조건에 심우정 딸을 뽑습니다라고 그렇죠. 적어놨어요. 그렇지. 네. 그걸 굉장히 돌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비리라는 게 힘을 써가지고 야 내 딸 뽑아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 딸의 맞춤형으로 그냥 공고 자체가 네. 나가는 형태로 그렇습니다. 가는 거기 의혹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비리가 확인이 되면 정말 최악의 이거는 방법을 쓴 것이죠. 네, 이거는 이제 공수처가 담당인데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죠. 네,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고요. 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진짜 앞으로 비싸 진짜 여러 번 털리네. 이래저래 여러 번 털려. 여러 집이 연루가 자,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국립외교원 어제 공수처가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심우정 전 총장이 평검사 때 그 LA 총영사관에 파견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 중에 일부는 이제 주미 대사관이나 이렇게 주요국 대사관 아니면 규모가 아주 큰 총영사관에 파견 근무를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랑 가깝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외교관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외교관 신분으로 3년인가를 파견 근무하는 기회가 있는데 네. 선호도가 매우 높죠. 근데 거기를 이제 LA 총영사관 근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총영사를 비롯해서 많은 외교부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외교부 쪽에 있는 네트워킹이 거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아니 근데 검사님, 아니 검사는 뭔데 대한민국의 모든 부처에 그거 다 갑니까? 아니 뭔데 검사? 모든 건강. 켜버린다. 싸우자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두 분 왜 이래요? 오늘은 약간 방금은 여러 개 정도가 심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고 봅시다. 강하다 보니까. 네, 계속 강하다 저도 보니까. 모르게 죄송합니다. 네. 자, 역공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 제 손아귀에 있습니다. 현직 검사 예. 엄희준이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매불쇼에서 엄희준이 주목하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지. 예, 맞아요. 근데 언론이 뭐 관심을 안 갖더라고. 최재현이 엄희준. 다 쏠려가지고. 최재현은 다 예. 쏠려. 엄희준, 윤석열의 최측근, 그리고 이재명 관련 수사, 조국 관련 수사, 한명숙 관련 수사, 이 모든 사건이 다 이거는 너무 과잉 수사. 네. 이거 심각한 수사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수사입니다. 그런데 과잉 수사 의혹을 받는 요주의 인물 엄희준이가 월요일에 국회에 끌려 나온 이유는 과잉 수사의 정반대 부실 수사로 나왔습니다. 예.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인데요. 고용노동청에서 이거 기소하라고 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장판사가 이건 기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청 어미준 지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장검사가 이 엄희준이 얘 진짜 문제 많다고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초유의 사태가 예.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엄희준이가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예. 한 겁니다. 엄희준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엄청난 물증이 나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현직 부장검사가 증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증인과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가요? 아닌가요? 허위 사실에 기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증인 이런 거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입니다. 지금 위증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사건 당일날 주인 검사를 따로 청장실로 불러서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서 보내게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 검사를 부른 적은 있는데요. 네.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무혐의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고 주인 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왜 주인 검사 의견 듣고 무혐의 하도록 했어요? 부장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인 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증거관계를 듣고 싶어서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인 검사에게 증거관계를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게 마찬가지로 대검 감찰 결과 허위로 확인이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그럼요. 예. 자, 처벌 받겠다 했지. 네네. 자, 엄희준 처벌 가자. 엄희준은 주임 검사를 불러서 의견만 들었지 무혐의 지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예. 분명히. 그런데 주임 검사가 부장 검사에게 당시에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때 당시 신모 검사가 부장 검사에게 신모 검사가 주임 검사입니다. 주인 검사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부장님, 신땡땡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께서 엄희준입니다. 예.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자,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 이거는 구약식, 약식으로 이제 처리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자, 쿠팡, 쿠팡 무혐의, 딱 나오지. 와. 김포 한방병원 무혐의, 대우조선 대표이사 보고부문 검토, 요 정도였습니다라고 와. 보고를 합니다. 완벽한 위증 야, 아니야? 이거 완벽한 위증 아니야? 아니, 엄희준이가 또 아까 네. 부장을 패싱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주임 검사라서 주임 검사 불렀다고 했잖아. 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 이 주임 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얼마 안 됐던 검사야. 다 거짓말이네. 와, 보름 정도 됐습니다. 사건 배당받은 지 그 주인 검사. 제일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와,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죠. 딱 결론을 다 그러니까요. 지청장이. 와. 시켰네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아니 통상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을 그냥 내준 거잖아요. 네. 쿠팡은 무혐의, 네. 저거는 구약식 이렇게 안 해 기본적으로 통상. 말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지가 검사지.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인 검사인데 뭐 청장이 불러갖고 야 이거는 구약식하고 이거는 무혐의하고 그러면 기록 던지면서 야 네가 해라 그러겠다 씨. 네가 검사, 네가 주인 검사해라 그러면. 이거는 완전 뭐 쫄로 봐도 유분수지. 자기 기록도 안 본 기록을 안 봤다며 자기 말로. 그래서 기록을 잘 아는 주인 검사를 불렀다며. 네. 그러면 기록이나 증거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내줘? 보지도 않았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네.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해. 저는 근데 엄희준 지청장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청탁받아서 많이 직권남용적인 지시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고 이게 통하니까 이번에도 불러다가 하나하나 불러주면 야 이거는 불기소, 이거는 기소, 이거는 약식 이렇게 쭉 불러주고 정답을 불러준 건데 이게 뭐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장검사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이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을 했는데 네. 너무 이 용기가 가상하고 대단합니다. 네,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이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 내부에서 완전 왕따되겠죠. 왕따되고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를 가진 검사한테는 좀 박수를 쳐주고 싶고 우리가 네. 좀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엄희준이가 이 엄희준은 사람 잡아넣는 게 이 사람 특기예요. 근데 왜 쿠팡을 봐주려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묘한 게요. 네. 쿠팡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하고 엄청나게 인적 교류가 많았더만. 또 그 사이에 커넥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태 전 쿠팡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 비서관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은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
그리고 법률 비서관으로 옮깁니다. 김수혜 전 쿠팡 홍보실장은 총리 비서실 공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게 도대체 쿠팡이 정부 조직인가? 근데 그 중에 이영상 전 비서관은 저도 잘 아는데 아는 분이에요? 예, 검사 출신이에요. 아, 검사 출신이야 또.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잘 아는 사이일 거예요. 왜냐면 이영상 검사가 그때 법무부 국제법무과에도 근무를 했고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쿠팡의 그 창업자가 재미 교포 출신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국적도 미국으로 되어 있고 네. 이제 미국 교포인 분인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쿠팡의 모든 회의를 영어로 진행한대. 근데 이영상 비서관이 내가 아는 한 검사 출신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쿠팡에 갔었던 것 같아. 네. 근데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간 경위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영상 검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같이 근무한 적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다 보니 그건지 아니면 근데 쿠팡 출신들이 많이 갔네 지금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일부만 소개해드린 겁니다.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수처에서 아마 수사를 좀 하게 될 텐데 뭐 직무감찰이나 이건 별개로 하지만요. 결국에는 그 엄희준 청장 스스로의 의견이라기보다 네. 윗선에서 이거는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수사를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희준은 진짜 찐윤 검사입니다. 윤석열 사단이죠. 예,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 추윤 갈등이 아주 심각할 때도 추미애 장관에게 이 어미주만큼은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완전 핵심이죠. 완전 찐찐찐찐. 내가 보기엔 이 쿠팡 사건에 이제 재배당 받은 다시 배당받은 당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주인 검사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예감했던 것 같아. 통상 이렇게 메신저로 보내지 않아요. 일부러 증거를 남기려고. 남긴 거야 이거. 그렇게 명백하게 보세요. 남긴 거야. 이거 쿠팡 부염이 모는 구약식 한 게 주인 검사 내 결정이 아니다. 라는 걸 남겨놓은 것 같아요. 통상 이렇게 메신저로 특히 사건 처분과 관련된 걸 이렇게 남겨놓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나름 소극적인 저항을 한 그렇지, 거네요. 소극적인 저항. 네, 여기서 네. 적극적인 저항을 했으면 청장하고 한판 붙었어야 되는데. 네가 수사해라 이러면서. 그렇지, 네가 해라. 네가 약식을 하든 무혐의를 하든 네가 해라 그러고 기록 던지고 나왔으면 적극적인 저항을 한 건데 이거는 소극적으로 남겨놓은 거야. 기록이라도 하자. 근데 결국은 그게 지금에 와서는 또 하나의 증거가 네. 되는 거니까 잘 남겨놓은 거죠. 그건. 근데 이 부장 검사도 아마 참다 못해가지고 진정서를 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완전 패싱 당했잖아. 그 얼마나 그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네. 자 지금 쭉 이야기한 걸 보면 대한민국 검찰 개혁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법사위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곧바로 불만의 입장문을 냈어요. 그 일부분만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자,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인 검찰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대놓고 반대한 거죠. 아니 삐제 하나도 관리 못하는 무슨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을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살짝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거든요. 잠깐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노만석 대검 차장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오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점. 검찰을 지우는 게 아니라 본디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5점이라고 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개인적 의견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하는 것이죠.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검찰에서 수사 기소의 분리의 그 큰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은 없다고 전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소청의 설치, 중수청의 설치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갖고 온전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차장에 해당 발언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지금 연구해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어떻게 저렇게 건방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스스로 저는 그 무덤을 판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미준 뭐 이런 검사들 나열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것이고 저는 더 뼈아픈 부분이 아까 그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그런 검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내부 자정도 되고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결국에는 집단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노만석 차장이 지금 이런 입장을 낼 때는 아니죠. 더 본인들을 돌아보고 자성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전 타이밍을 지난번에도 한번 못 맞추더니 맞아요. 이번에도 한번 또 어긋나게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의 뭐 헌법에 이제 검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 수사 등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그냥 법률상 권한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다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도 민주정부에서 검찰총장 했었던 사람들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만 하면 내 목을 쳐라라고 네,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검찰 개혁에 다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맞아요. 아. 마찬가지인 거고 이 사람도 결국은 내부에서 박수 받고 검찰들로부터 박수 받고 나가서 개업해서 그렇지. 네, 정관으로서 그냥 맞아요. 깜빵한 정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아, 그거 아무도- 진짜 열받아요. 국민 눈치 안 봐, 대통령 눈치 안 봐, 법무부 장관 눈치 안 봐. 오직 검사 눈치만 보는 거야. 그게 너무 진짜 약올라 나는. 그렇죠. 봐라 내가 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라고 한 다음에 네 왜요? 이렇게 한 다음 뭐 얘기해 보세요. 뭐. 아니, 시원하게 얘기해. 너무 약올르고 진짜 너무 화가 나고 국민을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 국민을 어떻게 볼까? 예. 나는 그 시선을 한 번 정도 보고 싶어. 아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없앤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못하게 한다. 뭐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뭐 그럴 필요성도 있고 원래 처음에 검사 제도라는 게 생긴 게 직접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금 개혁 방안이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그 이유가 있는 건데 다만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은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헌법 조문이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뀌면 공소청의 제일 높은 우두머리는 공소청장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규정한 헌법 조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근데 검찰청인데 왜 또 총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 특권의식의 그거는- 발로예요. 그것도 열받네. 그거는 갑자기. 특권의식의 발로예요. 헌법 네.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 조문에 검찰총장이라고 나오고 네. 또 총장이라는 그 직함을 쓰는 게 참모총장도 참모총장으로 명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꾼 참모총장도 총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거는 뭐 왜 청장이 아니고 총장이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헌법 조문에 그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해야 아니 그래서 되니까 알았어요. 그거 왜, 헌법 왜 바꿀게. 들어갔냐면요. 아니, 그거 네, 네. 헌법 바꿀게. 네, 네. 왜 그걸 네 들어갔냐면요. 맘대로 바꾸냐? 헌법 바꾸면 절차가 바꾸고 얘기하든지. 그렇죠. 이제 경찰청은 청장이라고 하고 소방청도 청장이라고 하고 그러네요. 모든 걸 청장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검찰청만 총장이라고 총장. 합니다. 네. 이거는 특권의식의 발로예요. 특권이죠. 일제 시대 때 검사총장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제 시대가 끝난 다음에 새로 헌법을 만들면서 바꿀 시기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굳이 안 바꾼 그렇습니다. 거예요. 검찰총장. 육군 참모총장도 군사정부였잖아 그동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행의 대표를 은행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은행 중에 은행인 한국은행은 총재라고 합니다. 그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아, 거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런 것처럼 검찰청은 청장이지만 우리는 다른 데랑 달라라는 그렇죠. 특권의식이 총장이라는 이름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거는 뭐 그 안에 들어있는 헌법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런 특권의식의 발로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을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개헌할 때 다 손 보면 돼요. 아, 그럴까요? 개헌할 때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꿔 나가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검찰이 어쨌든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동안의 그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이제 이 논의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네, 1년 해 나가야죠. 1년. 네, 유예 1년 기간이 시간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저희가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또 가세연을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예. 네.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검사님은 가세연 지금 현재 논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썩 잘 알지는 못하시죠. 거기가 강용석 변호사하고 김세희 네, 원수 기자하고 시간이 갈라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그 그 정도까지 정도예요. 근데 그 강용석이 갈라지면서 강용석이 갖고 있는 지분을 누군가한테 그걸 줬어요. 근데 줬어요? 팔았어요. 그거 그냥 뭐 줬을 리가 없는데. 뭐 팔았겠죠. 근데 그 지분을 가세연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산 거야. 그래서 아주 유쾌한 복수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예. 아주 이거 흥미롭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그 이면에는 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 왜냐? 지금 이 유쾌한 반란이 주목받는 것은 뭐냐? 공권력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그렇게 해악이 큰 가세연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만 나왔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정말 가슴앓이가 심했는데 어떤 민간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재기발랄하고 유쾌하게 이거를 지금 응징에 나서고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분 관계가 중요하겠네요. 그 50%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대표가 김세희예요. 김세희의 월급을 0원으로 의결했어요. 아주 진짜 엄청난 이게 재밌는 일이. 아니 그러면 나머지 50%는 누가 김세희. 갖고 있어요? 아 50대 50이야? 그건 자세한 이야기 대주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재미를 넘어서 이제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야 이게. 막 터지는 거야 이게. 예. 이게 뭐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주 유쾌하게. 예. 와. 나만 이 관심 갖는 거야. 내가. 아니야 관심 많아. 아니, 내가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자, 그 주인공이 오늘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분을 뵙는군요. 네. 야, 난 솔직히 이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네네네. 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난 정말 이 사람을 엄청나게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 장사의 신, 현장 의인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이 뭐야? 반갑습니다.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어. 네, 안녕하세요. 장사신 원장입니다. 최욱 형님을 모십니다. 매부쇼 끝까지 갑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은 현장님이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또 싸웠던 한 분이 있습니다. 황희두 이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버네란 작가 황희두인데 네. 오늘은 앞에 이렇게 대기하면서 네. 하실 말씀이 워낙 많으시다고 하셔서 워낙 많을 거예요. 판만 까는 거 하겠습니다. 아, 판 또 깔아야 돼요? 판만 까는 거. 그럼 깔아봐. 그러니까 뭐 이따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은 현장님을 잘 모르는데 몇 가지만 짧게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 좀 여쭤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네네. 은 현장은 도대체 뭔데 돈이 많아요? 이분이 돈이 엄청 많대. 일단 돈이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매부쇼 광고 없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거부터 얘기하고 밖에 아니야. 우리가 은 현장님 이 진정성을 위해서 매불쇼에 행여나 무슨 광고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정성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면 차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돈 많은 이유. 일단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3 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을 좀 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배달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지금도 뭐 배달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배달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했고 프랜차이즈를 엑시트를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알만한 브랜드인가요? 알만한 브랜드죠. 웬만하면 다 아는데 모르시나 보네요. 요건 아는데 그냥. 요거 브랜드 브랜드 뭔데요? 우리 검사님도 몰라요. 그 좀 이름이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고 참이라고. 그거 엑시트 했나 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많은 분들께 좀 인사이트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세이세이 앵무세이 때문에 완전히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오직하면 지분까지 사가지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 돈 많고 아주 풍요롭게 후황양성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잘 지내오셨던 분이야. 아마 거기에서 보람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왜 세이세이 뭐라고요? 세이세이? 세이세이 앵무세이입니다. 앵무세이는 뭐야? 그러니까 세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같아요. 방송할 때 보면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다음 기사 꼭 충격입니다. 뭐 이런 멘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같은 말만 하면서 앵무새? 앵무새입니다. 예. 원래 다른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또 고소를 하도 해가지고 자, 김세희와의 악연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되게 길어요. 지금 뭐 1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전부터 우리 세이에 꼬봉들이 있어요. 그 레카들 꼬봉들이 지금 뭐 다 깜빵 갔죠. 뭐 구제역 갔고 그다음에 또 크로코다일 있고 그 외에 그 똘마니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저를 툭툭 건드렸어요. 툭툭 건드리면서 대북 송금. 그러니까 저를 너무 크게 보더라고요. 대북 송금을 했다고 의심한 거예요. 아니 과장하면 아니 과장 아닙니다. 진짜로. 아니 사람 새끼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너무나 궁금한 게 이미 사람들이 제가 대북 송금 한 걸로 됐고 뭐야? 아니 진짜로요. 이게 뭐야? 진짜 실화예요. 실화요? 그리고 제가 주식이 마이너스 50억인데 자꾸 주가 조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매일 인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판 한 번 깔고 그 다음에 김세희가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이게 이제 9번 화면을 보면 9번 갑자기 슈퍼챗을 지 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법하겠죠. 은 현장님이 방송을 하실 때 하고 있는데 가세현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희 구독자들이 이제 저는 가세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왜 와서 시비를 거냐 이런 식으로 구독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넌 구독자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세현에서 은영장님 관련한 이슈를 좀 다뤘나 보군요. 미친 듯이 다뤘죠. 제가 그래가지고 어떤 폐해가 있었어요? 일단 제가 회사 매출이 정확하게 2023년에 저는 다 건건이 나눠놨습니다. 김세희 때문에 50억,
그리고 성호신이라는 애 때문에 50억 이런 걸 다 분리를 해놨어요. 김세희 얘기만 하는 거니까. 아, 피해 금액을? 네, 김세희 때문에 와. 50억을 했던 회사가 정확하게 저를 죽이자마자 매출이 3억으로 바뀌어요. 와. 이게 정말 실화예요. 예. 2023년에 50억 했던 매출이 2024년에 세이의 공격으로 인해서 3억으로 바뀐다니까요. 아. 직원들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져서 네, 방송이 다 잘렸어요. 방송국 앞에서 뭐 범죄자 새끼 이러면서 시위를 하도 해가지고 그게 컸던 것 같아. 이분이 그 종편을 했는데 거기서 잘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잘림으로써 너는 나쁜 놈이라는 게 인증이 딱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격으로 뭐 본인 추산이고 본인 주장이긴 하겠습니다만 50억 상단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악연이 시작된 거군요. CF도 정확하게 김세희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확인서를 써줬기 때문에 세이야 넌 뒤졌어. 일단 아니 진짜로 세이는 저를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이가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세이야. 형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 변호사 대기하고 있거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뭐 CF 잘리고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저를 9개월 동안 제보를 바란다 이러면서 맨날 제보 바랍니다. 은연장에 대한 제보를 바랍니다. 걔는 취재력이 없어요. 아, 제보 바란다고? 그냥 남들이 보여주는 DC, FM, 뭐 100기사 이런 것만 하고서 말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앵무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네네.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진짜 사람 새끼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게 좀 괜찮았나요? 아니 이분이 웃기시네. 재밌어. 아니, 엄청 웃기네. 방송하는 거 뵀는데 재밌어. 엄청 웃겨. 감사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게 어느 정도였냐면 9번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사실 빙산의 일각인데 요 그 사진을 보시면 레카 유튜버들 있잖아요. 특히 이슈 레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지금 구속이 된 구재혁이라는 레카 유튜버인데 전화를 하면서 요즘 이슈 업계가 안 좋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슈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약간 은연장 이거 물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오른쪽이 보시면 대다 지금 이 1.4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번 다음 사진 보시면 그들의 근황이 어떻게 됐는가. 열받아. 아까 잠깐 뭐 말씀 주셨지만 크로커다일이 오늘도 이제 다른 건으로 뭐 벌금형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신 남자 훈련소란 채널 자체를 삭제했어요. 그 여기 또 이렇게 역할이 있었습니다. 와. 제가 이미 훌륭하네. 좀 유튜브 방송으로 금배지를 온몸에 다 걸치고 제보하면 금을 줄게라는 것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아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구재혁과 이제 뭐 김세희의 녹취들이 진짜 뭐 여기서 방송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말도 안 됩니다. 구재혁에게 나 지금 강간하는 중이야. 지금도 강간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새끼 아니라니까요. 아니 진짜로. 뭐 그런 제보가 있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은 현장님 영향력으로 채널 하나가 또 사라지는.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채널 삭제하면 넘어가겠다. 그렇게 조건부를 제시를 하셨군요. 저는 좀 사과하면 좀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법적으로 처벌받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녹취랑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너 지금 안 하면 그냥 검찰에 자료 넘길게. 네네네. 지금 마지막 기회야. 사과하고 채널 삭제해. 라고 하니까 네 삭제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바로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런데 원래 진짜입니다. 신 남자 훈련소에서 남성성을 되게 강조했는데 약간 저 딱 보면서 장의사랑 통화하는 이준석 씨가 떠올랐어요. 굉장히 공손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공손하게. 굉장히 공손하게. 너무 통쾌하다 진짜. 아니 은현장 나 아주 미칠 것 같아. 이게 좀 너무 통쾌해 진짜. 좀 자랑은 아니지만 아니 자랑이죠. 좀 열심히. 이거는 뭐 본인은 본인 사적인 복수심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매우 결과론적으로 공익적이라니까요 지금. 맞습니다. 저는 김세희랑 싸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세이를 보내지 않으면 정말 내 친구, 내 지인, 가족들이 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거의 몇십억 썼습니다. 이거 복수하려고. 변호사비 푸는 이미 법적으로 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게 다 나왔지만 그냥 깨끗한 이미지로 남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광고비도 다 환불해줬거든요. 제가 세이랑 싸우면서 트집 잡히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 우리 최욱 형님은 제가 10개월 동안 당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10번 화면을 보시면요. 속상하네. 이게 우리 그 쌍종이 그 머리 없으신 분 계시잖아요. 오상종 씨라고. 네? 몰라요. 오상종 씨. 오상종 무슨 호국단장인가 뭐 그 호돌인가 할 때 있어요. 그런 유튜버. 그거 유튜버. 여기 보면은 지금 불송치 각하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제가 카페 뭐 매크로 조작 범죄자라는 걸로 방송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저 CF 모든 거 잘리게 만들었던 이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게 시작인데 제가 왜 10개월 동안 당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경찰은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더라고요. 오상종한테는 이게 각하 불송치가 나왔다는 걸 알려줬고요. 이게 5월 달이에요. 지금 보면은 5월 16일인데 2024년 5월 16일. 저는 2024년 10월에 알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조사를 받고 김세희랑 싸워야 되는데, 김세희가 고소한 것들을 다 처리하고 싸우려고 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10월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이제 경찰서에서
볼 필요도 없었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아. 불성시 각하가 나왔던 거예요. 아 근데 나한테는 그게 통보가 안 됐고. 통보가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러죠? 이게 경찰 그 수사관님한테 얘기했더니 저희가 꼭 알려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거 얘기하시죠.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야지만 제가 5월 달부터 싸웠으면 벌써 얘는 그렇지. 갔어요. 아. 지금 너무 늦었다. 빨리. 야, 이분은 내가 보니까 그냥 본인 인생을 전부 다 걸고 그러니까. 본인의 돈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서까지 네, 저는 그렇습니다. 싸운 거야. 그러니까 네. 이분은 지금 겉으로 그냥 유쾌하게 싸워가지고 우리는 그냥 재밌게 관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 대단한 진짜 이분 진짜 의인이네. 우리는 재밌지만 모든 걸 거신 분. 아 진짜 멋있네 사람.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저도 싸우다 보면 이렇게 은현장님처럼은 아니지만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데 돈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수천만 원을 썼고 네. 여기에 시간도 써야 되고 맞아. 그 과정에서 사실 누군가는 어쨌든 저를 그냥 범죄자로 생각을 하고 맞아요.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일반 시민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금융치료하는 게 답입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 제도권이 그래서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 맞습니다. 근데 은 현장은 개인이 지금 이걸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제도권에 있었던 검사 이분이 검사님이에요. 검사님. 아니 그러니까 검사님. 보니까 아 대단한 이게 사람이다. 지금 이른바 그 대단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 그쪽으로 조금- 가지 마. 아니 잘못된 거 중에 하나네. 뭐냐면 경찰에서 이제 불송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불송치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뭐 기소를 하든 불기소 의견이든 다 검찰에 송치를 했으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각하든 무혐의든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되는 거지. 또 자기 이슈로 끌고 피의자에게 통지해 주라고 그 결정문에 도장을 찍어요. 그럼 피의자한테 통지가 가거든. 근데 지금 경찰에서 기소 의견일 때만 검찰에 송치를 하고 무혐의나 각하 의견일 때는 송치를 안 하잖아요. 네. 그 피의자 통지 제도가 없어졌네. 요걸 만들면 중간에. 되죠. 그러니까 예, 만들어 주세요. 예, 만들게요.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날 보내줘봐. 그거 만들면 돼. 어렵지 예, 않은 제도야. 예. 지금 이 안에서도 진짜 정부, 국회가 나서야 될 일들이 되게 그렇죠. 많아. 예. 아 진짜 은현장 멋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또 하신 게 또 있거든요. 네. 3번 사진 한번 좋아, 보여주세요. 좋아. 야 재밌다 진짜. 이게 그 김세희 씨의 계좌 6개를 가압류를 했더라고요. 1억 2천만 원 정도. 네. 은 현장님이? 은 현장님이 가압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세희 씨가 방송에서 해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해법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1억 2천만 원을 보내주면 됩니다. 진짜 사람 새끼 아니라니까요. 저거 봐봐. 저게 사람 새끼가 할 짓입니까? 네. 아, 진짜로 세이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2024년도에 우리의 세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장사의 신으로 이슈를 시작으로 찌양님, 김수현님 그러다가 이제 뭐 탄핵,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가면서 그냥 돈을 쫙 끌어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돈으로 누르지 않으면은 세이가 계속 살아나겠구나. 후원을 못 받게 일단 1억 2천만 원을 가압류를 때린 거고요. 네. 너무나 세이의 죄가 확실하니까 법원에서 바로 가처분 내려줘서 통장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얘는 지금 왜 후원을 자꾸 계좌로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 못 빼요. 저 못 빼고 있는 거고. 저 계좌도. 네. 맨날 그래요? 밑에 계좌번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나오잖아요. 6개를 제가 다 압류를 때렸기 때문에 만약에 저거 그 개똥한 거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6개 압류를 할 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압류를 하거든요. 네네. 세이가 최후의 방법은 하나 정도만 풀었을 수는 있어요.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왜냐면 주고? 세이는 1억 2천이 없거든요. 왜 없어요? 좀 깊게 들어가면 그런데 제가 가압류를 할 때 세이야 보고 있지. 세이의 통장을 확인했는데 진짜로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세현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네. 지가 방송을 키고 저 200만 원밖에 없다. 지금 구독자들이 살려줘야 된다. 1억 2천만 원 빨리 후원해줘라. 이렇게 방송을 6시간 동안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200 얘기는 괜히 또 악용되겠다. 그 얘기를 괜히 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세이가 제가 한 게 아니라 세이가 지입으로도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저는 또 2, 300 얘기하면 세이가 또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다가 지입으로 얘기를 해서 얘기하게 된 거죠. 다른 쪽에 뭐 돈이 있을 수 있겠죠. 좀 제가 지금 그걸 파고 있는 게 네. 이제 뭐 세이엔터도 있고 좀 이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돈을 있어요. 어디로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세무사님, 회계사님, 변호사님 돈 때려 부어가지고 찾고 있어요. 네. 제가 돈이 남아 있긴 하신 거죠? 지금 돈이 많대. 많아도 이분이 지금 돈이 많대. 워낙 많으니까. 지금 돈이 많대. 이번에 어쨌든 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50억을 복구하고 다행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기분 좋다, 진짜. 복구했기 때문에 하늘이 있네. 정말 다행이다. 근데 사실 가압류를 했으니까 네. 김세희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반격을 합니다. 그게 4번 사진인데요. 네. 반격에 나서서 이제 당신을 압류하겠다. 은현장 너 끝났다라고 이제 왼쪽에 그 영상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그 권영찬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인데 아는데? 이 권영찬 씨가 대응한다 그래서 은현장님이 직접 물어보러 간 거예요. 방송 중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분이 누구냐? 그런 일 없다. 한마디로 김세희의 거짓말이 드러난 겁니다. 은현장 끝났다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거짓말이 또 드러난 거였어요. 사람 새끼가 아니고요. 진짜로 저 화면이 뭐냐면 세이가 이제
가처분 이거 법원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다. 나도 은연장의 통장을 압류하겠다. 그래서 제가 통장 힘들게 찾지 마세요. 내가 지금 띄워줄게. 그래서 통장을 공개를 합니다. 이거 빨리 가압류하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권영찬이 뭐 통장 가압류를 하기로 했다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하는 중간에 들어가서 물어보셨구나. 저 누군지 아시죠? 그랬더니 아니 전 장사희 씨 모른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는 싸우고 싶지 않다. 왜냐면 저 때 이미 세일을 제가 바닥까지 내려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한테 걸리면 자기도 이제 간다는 걸 아는 거죠. 실제로 저를 몇 번 열받게 해가지고 그래. 제가 우리 영찬이 형님의 영찬이 형님 그만하고 광고를 다 잘랐어요. 네네네. 영찬이 형님은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아니 그 두 분이 붙어 다녀. 야 케미가 너무 좋네 두 분이. 그래서 사이버네랑 책도 아까 선물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이 본질. 자 은 현장님. 네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우리 최혁형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세현의 대표가 누군가요? 김세희. 왜 김세희죠? 그거는 아직 그 주주총회가 안. 그게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까? 자, 우리나라 이제 주식회사 법인은요. 3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의 임기를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세이는 단 한 번도 주주총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의 임기를 연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걔는 대표가 아닌 바지다. 그냥 자기 혼자 대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법적으로는 대표가 아닌 겁니다. 제가 계속 주주총회도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주주총회도 했잖아요. 네. 저는 세이가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이가 지금까지 나쁜 짓을 했던 거를 전부 다 제가 준비해서 법원에 다 제출을 했고 지금 거의 20건이 넘는 사건들이 묶여 있어요. 세이가 어제도 강남경찰서로 갔다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벌금형 집행유예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순간 세이는 자동으로 이제 해임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세이를 해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라고 계속 봐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세이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계속 집 밟을 겁니다. 저는 진실로만 싸우거든요. 다 법적인 걸로만 싸워서 결과를 받아들인 거고 아마추어는요 세이처럼 주둥이만 털어요. 저는 돈을 써서 법적인 결과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프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이가 저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가 어제도 야 라이브 키고 덤벼 이랬더니 어떤 의원분 딸이 청첩장에 계좌번호 썼다고 그걸로 사람 새끼 아니라고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청첩장에 계좌번호 안 쓰는 거야? 아니, 모르겠다고 저는 진짜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채팅창을 봤더니 우리 김세희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사람 새끼 아닙니다. 거기는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제가 회사를 갖고 오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대표이사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대표이사가 되면 가로세로 연구소를 가로세로 장사연구소로 이제 사명을 바꾸고 그때는 저도 구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밀키트를 활성화해가지고 좀 할게요. 밀키트 회사를 좀 바꾸고 정치 얘기는 사실 저는 제가 정치를 몰라요. 매부쇼를 4일 전에 알았거든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진짜로 알겠습니다. 매부쇼 시청자들 때문에 알고리즘이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지 마 그런 얘기 또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훌륭하네. 10초만 혹시 12번 사진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 중요한 법안이 과방위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가세현 방지법 소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개인의 무슨 보복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거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한 그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게 과방위 소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7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7만 명 모으려고 제가 맨날 라이브를 했습니다. 가세현 방지법 근데 진짜 통과시키려고. 실제로 본인 인생이 가세현에 의해서 완전히 뭉개졌지만 정치인, 유튜브, 그냥 일반인 누구도 맞서 싸울 수 없었어요. 무서우니까. 진짜 그랬잖아. 실제잖아.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사실이 다 알려지면서도 불구하고 김세희의 힘을 실어주는 그 구독자들 나는 그들도 공모자라고 봅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제는 사실이 다 알려진 상황이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진짜 해낸 거야. 나는 진짜 이분은요. 진짜 공익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 생각합니다. 박수 받아 맞다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제가 진짜 그 김세희 단톡방에 아시는 분을 침투시켜가지고 거의 1년을 봤어요. 김세희 단톡방이 있어요. 김세희 단톡방이 있어요. 가세현 단톡방이. 근데 저는 가세현을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희를 욕하세요. 왜냐면 가세현은 이제 제 거기 때문에 좀 곧 제 거기 때문에 김세희만 욕하세요. 그러니까 순동을 진짜 잘해요. 가서 기사가 좋은 글이면 가서 좋은 댓글 써라. 자기 심기를 조금만 건드리는 기사가 나오면 가서 댓글 써라. 이런 순동들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진짜로 저기 보이시면 여기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런 거를 해. 이게 제가 그 준비한 11번에도 있는데 일배전사 30명만 모집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알고리즘을 망가뜨리는 걸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다니면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이거든. 엄청난 해악. 진짜 은현장은 내가 진짜
인정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검사님 어떻게 좀 오늘 재밌지 않았습니까? 의미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네.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아니 자수선거에서 이제 그 사업도 크게 하신 건 알겠는데 돈으로는 매불쇼한테 안 돼요. 알죠. 왜 안 돼요? 매불쇼 뒤에는 M 펀드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아니, 민민들 방송에 이것도 좀 허위 사실을 좀. 아니 뭐가 허위 사실이야.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